안녕하세요. 장우컴퍼니 커맨박 이과장입니다. 네, 김대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이 김대리님이랑 같이 영상 컨텐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About IT입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한번 About IT 컨텐츠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대리님이랑 같이 영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PD님이 따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김대리랑 같이 영상 컨텐츠를 같이 구상하고 제작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장우컴퍼니에 오게 되신 현 PD님과 이번 영상 컨텐츠도 같이 촬영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들 많이 만들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bout IT의 주제는 AMD의 새로운 CPU들입니다. 네. 이제 곧 한 4월경, 4월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AMD에서 새로운 CPU들을 대거 출시한다고 이제 발표가 이미 됐어요. AMD 공식 자료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유저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CPU가 있죠. 5800X 3D.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3D 캐시라는 기술이 새로 탑재가 됐다고 해요. 이게 3D 캐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술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시를 1층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약간 아파트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유저분들하고 저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CPU가 5800X 3D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제품이에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3D 캐시가 적용된 최초의 소비자용 CPU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D 캐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뭐냐라고 하면, 기존 CPU들은 모두 다 2D 캐시가 적용되어 있는데, 2D 캐시들은 이제 단층으로만 쌓을 수 있던 캐시라고 생각하면, 이제 3D 캐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직으로 캐시를 더 쌓을 수 있어가지고 용량을 말도 안 되게 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CPU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아까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D 캐시가 그냥 전원주택이라면, 이제 3D 캐시는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위로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캐시를. 같은 면적에 이제 그렇죠. 네. 원래는 수직으로 쌓을 수 없었는데 3D 캐시부터는 수직으로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출시된 5800X 3D 같은 경우에는 캐시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100메가에 가까운. 네, 수치상으로 보니까 5800X가 5800X 대비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에 3D만 붙었을 뿐인데 기존의 5800X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캐시 양을 때려 박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5800X 3D를 AMD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할 때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AMD에서 이 제품이 인텔 새로운 12세대의 대항마가 될 거고, 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텔에서 곧 출시를 준비 중인 12900KS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를 했는데,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성능이 나온 거는 없잖아요. 그냥 다 루머, 대부분 다 루머인데. 그렇죠. 이게 그리고 벤치마크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게이밍 성능에 큰 향상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게이밍 성능은 아마 안 나왔죠? 게이밍 지금 거의 성능이 공개된 게 없는데, 영상 촬영하는 지금 3월 23일인가요? 새롭게 공개된 자료가 있긴 있어요. 게임 벤치는 아니고 이제 빅벤치 점수가 오늘 공개됐는데, 이게 솔직히 정확한 수치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공개된 수치를 봤을 때는 솔직히 12900KS가 아니고 12900K보다도 훨씬 낮은 점수가 공개가 됐거든요. 점수상으로는요? 점수상으로는. AMD에서는 자신있게 12900KS의 경쟁 모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오늘 공개된 빅벤치 점수는 사실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벤치 결과가 게이밍 성능이랑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확실히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점수만 봐서는 게이밍 성능이 그렇게 비빌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엄청나게 큰 기대는 안 되긴 하거든요.
5800X3D의 긱벤치 점수는 5800X랑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뭐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초기 CPU 자료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할 이 5800X3D 제품이 네. 인텔 12세 대항마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가격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대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가격이 괜찮게 나왔다 뭐 네. 80만 원 이래버리면 당연히 좀 그렇고 한 50만 원대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5800X나 5600X 좀 금액대가 높았던 제품들의 가격을 눌러주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12세대가 출시한 이후에 AMD의 기존 CPU들은 좀 가격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아, 네, 떨어지긴 떨어졌죠 많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거보다도 더 낮아질 거다. 솔직히 5600X는 좀 충분히 낮아지긴 했는데 5800X 같은 것들을 가격을 좀 눌러주지 않을까 이 친구가. 5800X나 5900X 이런 제품들 네네네. 가격을 눌러줄 수 있겠다. 네. 뭐 항상 AMD가 발표할 때는 과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은 항상 아니었거든요. 네, 뭐 그래픽 카드를 내놓든 CPU를 새롭게 내놓든 리사수 누님한테 비사수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항상 혁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망시키진 않았죠. 네. 네. 저는 이번에 공개된 이 긱벤치 점수가 이게 완벽히 100% 들어맞는, 당연히 뭐 루머니까 그런 거겠지만 들어맞는 점수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텔 12세대 대항마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제 기대로는 네. 좀 인텔 12세대 가격도 같이 낮춰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5800X3D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게 이제 AMD의 기존 메인보드들에서 다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네. 뭐 B550이랑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건요? 근데 CPU만 갈고. 네, 기존의 AMD 5000번대 CPU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뭐 대부분 B550이나 X570 보드 제품들을 네. 사용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들은 물론이고 이제 지금 AMD의 발표로는 400번대와 300번대 보드들에서도 전부 다 네, 이 제품을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는 라이젠 2600 이런 거 쓰시던 분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서 쓸 수도 있게. 그렇죠. 네. 뭐 막말로 A320에서도 사용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식은 되게 해주겠다. 뭐 원활하게 사용은 안 되겠지만 300번대 메인보드들에서 네. 그래도 솔직히 항상 AMD가 항상 칭찬받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메인보드 지원을 항상 해준다는 거. 신제품들이 나와도. 인텔 같은 경우에는 2세대마다 거의 뭐 거진 2세대마다 보드를 바꿔야 했죠. 항상 유저들이 보드를 바꿔서 CPU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드들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네. 뭐 그것도 이번 세대까지만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새로 나올 이제 다음 세대 젠4가 되겠죠. 네. AMD CPU들에서는 또 새로운 메인보드가 출시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에 새로 나오는 CPU들은 500번대부터 300번대 메인보드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지금 인텔 12세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메인보드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맞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것 같네요. 기존 사용자분들도. 이제 5800X3D라는 제품이 출시하면서 아까 저희가 가격 얘기 잠깐 하긴 했는데 미리 해버렸네요. 네, 이제 이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지금 솔직히 컴퓨터 시장 굉장히 많이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픽 카드 그렇죠. 가격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2세대 출시한 이후에도 솔직히 인텔 12세대가 역대급의 성능이긴 했는데도 막 컴퓨터 구매가 막 이전에 AMD 5600X가 출시했을 때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시진 않았어요. 기대 이제. 이하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왔죠. 인텔 12세대 판매 부진하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혹시 이번 제품이 나오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크게 막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좀 비수기란 말이죠. 이제 4월 지나고 하면은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모르는 게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큰 폭으로. 맞죠. 그래가지고 비수기고 뭐고 그냥 잘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좀 힘드네요. 제 생각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존 메인보드들에서 다 지원을 하잖아요, 이 CPU를. 새롭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해준다면. 아,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네. 그냥 CPU만 사서 업그레이드하는 분들이 차라리 많으실 것 이제 같아요. 기존 유저분들이 이 5800X3의 성능이 엄청 뛰어나다면 CPU만 갈아 끼우지 새로 구매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AMD 사용자분들은 CPU를 이렇게 단품 구매해서 사용하시겠지만 인텔 구매자분들은 최근에 12세대를 구매했다면 솔직히 얘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게 나왔다고 한들 솔직히 굳이라는 굳이 완본체를 뭐 갈아엎고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 제품이 완본체 시장에 엄청나게 큰 바람을 불어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대리님께서 새롭게 출시된 신기의 CPU 6종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일단은 네. 최하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4000번대 3개 있고 5000번대가 3개가 이렇게 각각 그렇게, 출시가 네. 되는데 4100, 4500, 4600G 이렇게 3개 있고요. 4000번대에. 네. 그리고 5000번대 5500, 5600, 5700X 이렇게 3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한 세대가 출시를 하면은 그 세대 네이밍이라고 하나요? 그 그렇죠. 5000, 지금은 5000번대가 최신이잖아요. 5000번. 그럼 5000번대만 출시를 하고 막 다 그러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4000번대 3개, 5000번대 3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조금 AMD도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회사 있잖아요. 네, 라인업들이 굉장히 섞여 있죠. 굉장히 헷갈리고. 엄청 세분화가 돼가지고 엄청 라인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AMD CPU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기존에는 뭐 깔끔하게 그냥 3000번대 나오면 3000번대 자르 2000번대 나오면 2000번대 1000번대는 1000번대 이렇게 깔끔했었는데 이전에 그런 CPU들도 있었잖아요. 4000번대 르누아르 그리고 뭐 5000번대도 또 따로 있었죠. 세 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하는 6종류의 CPU들이 또 4000번대 3개, 5000번대 3개 가지고 총 6가지인데 저는 라인업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일단 4000번대가 또 출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런 거 같은 게 일단 4100이랑 4500 보면은 원래 다 G가 붙어서 나왔잖아요. 4000번대가. 그렇죠. 내장 그래픽이 있다라는 의미로 네, G가 붙어서 르누아르라고 나왔는데 해가지고 또 이거는 네. 4000번대는 르누아르 기반으로 내장 그래픽을 없애서 나오는 애들인 것 같거든요. 느낌상. 예상으로 네. 오피셜은 아니고 근데 오피셜은 네. 아닌데 네.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거 보면은 네. 4100은 이제 뭐 4350G에서 클럭을 낮추고 내장 그래픽을 빼버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고 네. 네, 제 내피셜이에요. 네네. 그리고 르누아르 자체가 그렇게 CPU 성능이 뛰어난 제품은 아니었거든요. 내장 그래픽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거지. 네. CPU 성능 자체는 5000 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밀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AMD가 공개한 가격이 보면 가장 최하위인 라이젠 4100이 $99예요. 네. $99면은 인텔의 i3 12100F랑 비슷한 수준의 가격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싱글 스레드 성능 많이 밀릴 거예요. 르누아르 기반이라면 많이 밀릴 거예요. 이 라이젠 4100이 인기가 있으려면은 A320 보드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지원할 겁니다. 뭐. 네네. 지원한다고 보드 얘기를 했으니까. 값에서 많이 아껴야겠죠. 네. 그래야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4500 같은 경우에도 $129. 4500은 6코어 12스레드거든요. 네. 6코어 12스레드에 $129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12400F가 왜냐면 지금 2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4500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드 값이 싸니까. 저는 솔직히 4000번대 CPU들을 새롭게 출시되는 거 보면서 조금 반가웠어요. 아, 솔직히 AMD가 5000번대 출시를 하고 나서 3000번대 제품들이 그냥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잖아요. 없어졌죠. 네. 진짜 저렴한 10만원대 CPU들이 전부 다 모습을 감췄단 말이에요. 네, 5600X가 제일 최하위였는데 30만 원대니까. 네. 네, 지금은 지금은 20만원대로 내려왔지만 이제 하위 라인업들 10만원대 CPU들이 모습 다 감추고 그리고 또 내장 그래픽 제품들 있잖아요. 3200G, 3400G 이런 제품들도 다 모습을 감추면서 전 솔직히 왜 AMD에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하위 라인업에 네, 10만원대 제품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근데 이렇게 출시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반갑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12세대 네. 그 i5, i3 나온 지가 맞아요. 지금 1월 초에 나왔었는데 네. 지금 3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솔직히 타이밍은 네, 좀 많이 늦은 느낌이긴 해요. 네. 네. 그래도
10만 원대 AMD 제품들이 이제 또 다시 시장에 나타날 거다 곧. 저는 조금 타이밍은 아쉽지만 그래도 반갑다. 저희가 4,000번대 얘기를 계속 했는데 5,000번대에도 이렇게 새롭게 세 가지 CPU가 나온단 말이죠. 5,500, 5,600, 5,700. 네. 저는 5,600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네. 199달러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5,600X도 시장가가 20만 원대 중반이에요. 가격이 거의 붙겠네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긴 한데.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가격이. 제가 해외 가격은 보진 않았는데 네. 지금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싸긴 해요. 5,600X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요? 이제 5,700X 얘는 거의 300불, 299불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30만 원대 후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30만 원대 후반이다. 네. 그러면 5,700X 제품은 8코어 16스레드 제품인데 저는 약간 지금 5,000번대 새로 나오는 애들은 5,500 말고는 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5,500이랑 5,600이랑 보니까 네. 코어랑 스레드 수는 같은데 $40 차이 나네. 그 대신 뭐 캐시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5,500이 이 정도 가격에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면 확실히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나머지 5,600, 5,700X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조금 과장님, 애매한 느낌이 네. 아닌가. 저도 과장님이랑 같은 생각인 게 네. 5,600은 일단 5,600X랑 가격이 붙어버릴 것 같고 네. 5,700X 같은 경우에도 지금 5,800X 가격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쵸. 이것도 붙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5,000번대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성능이 좋아진 건 맞는데 네. 이게 게이밍 성능은 5600X든 5800X든 5900X든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막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5700X가 또 그 사이를 또 비집고 들어오면 과연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확실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로 나오는 게 아니면 저는 5500 말고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5000번대 세 가지 CPU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새로 나올 AMD CPU 6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새로운 CPU 6종이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시장 반응이 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약간 메인스트림 하이 라인업들이 없었어요, AMD에서. 맞죠. 그리고 생각보다 AMD 팬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런가요? 두꺼운 것 같은데 그거 위험해요, 바로. 인텔만 쓰신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네네. 예, 아무튼 근데 저희 같은 컴덕들은 세컨 PC, 서드 PC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죠. 그래가지고 하이 라인업들로 약간 재밌는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은 얘네들은 시장 반응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새롭게 출시되는 CPU들의 가격이 저렴해요. 10만 원대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10만 원 초반대부터. 근데 지금 인텔의 12세대 메인보드 가격들이 다 난리가 나 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다 죄다 10만 원 이상이란 말이죠. 근데 AMD는 그렇지 않아요. AMD는 아직 10만 원 이하에서 사용할 만한 메인보드들이 아직 많아요. 많죠. 재고도 있어요, 시장에 심지어. 많죠. 악성 재고들이에요, 솔직히. 인텔 12세대가 출시된 다음부터는 AMD 거의 찬밥 신세였거든요, 시장에서. 네. 그러면서 A320, B450 이런 메인보드들이 시장에 재고는 있는데 거의 찬밥 신세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입사들도 좋고 충판도 좋고 소비자도 좋네요. 그 시장에 쌓여있는 저렴한 악성 재고들하고 이 저렴한 CPU들이 만나면 인텔 12세대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이제 게이밍 컴퓨터들이 메인스트림에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사실 네.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팔리는 가격대가 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거든요. 그쵸. 네, 거기에 끼워놓기 굉장히 좋은 제품들일 것 같아요. 지금 마침 그래픽카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거 라이젠 한 4100에다가 네. 3050 같은 거 끼면은 100만 원 언더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렇게까지 3050? 네, 4100에 3050? 지금 i3의 3050 PC를 네. 좀 타이트하게 하면 100만 원 극초반에도 가능하더라고요. 다나와 기준으로.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4100의 성능을 크게 기대하지 못하겠는 게 네, 캐시가 6메가밖에 안 돼요. 이거 잘못 인쇄된 거 아닌가요? 아니 6메가밖에 안 되는데 캐시가 뭐 당연히 저렴하니까 캐시는 못 캐시가- 봤네요, 제가. 캐시가 네. 적게 들어있을 텐데 당연히 이 정도면 솔직히 4100이 뭐 어떤 성능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12세대 i3에 비비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4500으로 할게요. 네네. 네. 그래도 저는 의견이 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가성비 좋은 메인스트림 게이밍 컴퓨터들이 얘네로 많이 구성이 돼서 나올 것 같다. 인텔 12세대보다 저렴한. 결국에 네. 인텔 또 보드가 또 이렇게 네. 발목을 잡아버리네요, 인텔은.
정말 안 좋게 예상되는 건 뭐냐면 얘네가 진짜 괜찮게 성능이 나와서 지금 시장에 악성적으로 쌓여있던 저렴한 메인보드들이 가격이 오른다거나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제 생각할 때 좋은 시나리오는 얘네들이 나와서 AMD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메인보드 가격도 안 올린다면 오히려 인텔 12세대의 600번대 메인보드에 미쳐버린 가격을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조금 되거든요. 아 근데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생각나세요? ASUS EX A320 A320 보드인데 B450급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소문이 돌자마자 네. 10만 원 찍어버렸어요. 7만 원대 아. 메인보드가. 그래가지고 느낌이 썩 좋지는 않네요, 저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 아, 네. 이게 뭐 결국에는 이거 좋다 하면은 가격 올라버리더라고요, 결국에. 그렇긴 하죠. 전 그래도 지금 비수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컴퓨터 시장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 부려서 가격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가격을 낮췄으면 하는 전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그건 모두의 바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두의 바람이니까 모두가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제품과 가장 기대가 되지 않는 제품 하나씩 저희가 뽑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대되는 거는 네. 저는 그냥 4100. 4100이 제일 기대된다. 네. 이유가 뭐 아까 L3 네. PC 6메가밖에 안 되긴 하는데 네. 솔직히 저렴한 게이밍 PC를 만들려고 하면은 네. 얘만한 물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엄청 높은 사양을 요구하진 않아서 네. 막 5, 60만 원대 PC 인기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5,000번대 중에서는 5,500이 가격이 좀 싼 것 같거든요. 20만 원 언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가장 인기 없을 것 같은 거 저희가 지금 이 6종 CPU 얘기하면서 4600G 단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 같아요. 맞죠, 맞죠. 아니 4600G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154달러면은 거의 20만 원 근접하는 가격인데 이거 내장 그래픽 말고는 메리트가 없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기대되는 제품으로는 저는 5500을 뽑고 싶고 이 제품 게이밍 성능만 정말 괜찮게 나와준다면 네. 캐시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들어있고 19메가면 괜찮죠. 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 가격도 20만원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 제품 진짜로 가성비 좋게 기대해볼 만한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12세대 i3가 거의 뭐 15만원 돈 하잖아요. 이 제품이 뭐 i3보다는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워낙 지금 12100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네. 섣불리 말을 못하겠는데 네. 5500이 AMD의 새로운 메인스트림 게이밍 본체를 만들 수 있는 CPU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저는 제일 기대하는 거 5500 그리고 제일 기대되지 않는 제품은 4600 G셔도 네. 이건 솔직히 뜬금없어요. 이거 이미 4650G 있잖아. 네. 르누아르 이미 있잖아요. 이거 왜 나오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차라리 4200G, 4400G 이런 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 차라리. 아예 10만 원 네. 극초반에 네, 사무용 네. CPU. 아. 네, 사무용 CPU 전용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이거는 4600G 나와도 애매하거든요, 포지션이. 차라리 4100G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4600G가 제일 애매한 것 같다. 왜 나왔는지 네. 모르겠다. Homie, you got soul. Just the way you like it. So good, so fresh. The way you like it. Just the way you like it. The way you like it. So good, so fresh.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번에도 또 어바웃 IT 저희 김대리랑 같이 재밌는 소식을 한번 다룰 만한 소식이 있으면 재밌는 소식 한번 가져와 볼 테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자주 좀 올려야죠. 저희 그동안 너무 맞아요. 바빠가지고. 그동안 네. 저희가 다른 업무도 있는데 유튜브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자주 네. 막 컨텐츠를 올리진 못했는데 이번에 PD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네. 앞으로 좀 더 꾸준히 더 자주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우컴퍼니 커맨박의 이과장이었고요. 김대리였습니다. 안녕.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건가 하면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오늘 어바웃 IT 주제는이라고 하자. 섞고 있나? 네, 그럼 오늘 네 이거 빼주세요. 지금 인텔 12세대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게이밍 컴퓨터들이 아,